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 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교양 환승센터 86회 취향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둥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넘나들며 공연과 미디어의 세계를 탐방하고 싶은 유랑킴입니다.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성주의자 김순트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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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황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교환학생을 7년 전에 했었는데 대학생 때 네. 그때 만났던 친구가 한국에 놀러 왔어요. 홍콩 친구인데 한국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였고 네. 그래서 놀러 와서 어제 같이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오. 어떻던가요? 막걸리 좋아하던가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 막걸리 중에서도 조금 더 달달하고 스파클링이 들어간 막걸리를 먹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복순도가 네. 막걸리 아세요? 맞아요. 그거 마셨어요. 그거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맞아요. 그게 뭐죠? 그 스파클링이 들어가서 와인처럼 느껴지는 우리 전통주가 있어요. 맛있습니다. 네. 안주는 뭐랑 드셨나요? 안주는 거의 약간 퓨전 안주를 파는 곳이라서 타코 만두? 타코 만두? 네. 빈둥님 타코 싫어하는데. 그러니까요. 타코를 왜 돈 주고 먹는 건지 미안합니다. 네, 어쨌든 좋아하던가요? 그것도? 네, 그것도 좋아했어요. 근데 아. 일단 막걸리 그리고 거기가 한 1시간마다 새 막걸리를 시음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내가 시킨 것 외에도 다른 막걸리들을 한 잔씩 마셔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약간 요거트 맛 나는 막걸리랑 유자 막걸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밌으셨겠습니다. 저희 방송 홍보했습니까? 친구한테? 국제 방송이 되는 건가요? 해외 진출하나요? 구독자 한 명 한 명 지금 모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세요. 저도 그냥 생각난 김에 네. 저도 근황이 있습니다. 네. 뭡니까? 제가 요새 책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제 방에 침대 옆에 책이 한 2줄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다 쌓여 있었거든요. 네. 네. 먼지가 장난 아니었는데 아.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에 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치우기엔 자존심이 상하니까 네. 이거를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자기 전마다 열심히 지금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책 읽고 계세요? 최근에 그 양귀자 선생님의 모순을 읽었는데 읽은 분 계십니까? 저요. 네. 어땠어요? 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릴 때 읽은 책이어가지고. 네. 근데 그게 최근에 개정돼서 표지도 바뀌고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서점에서 보고 반가웠는데 어떠셨나요, 빈둥님? 저도 너무 좋았고 그게 개정될 때마다 표지 색깔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팬이 많으니까 네. 소장을 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구매한다고 하는데 네. 저는 좋다고 얘기만 들었지 직접 읽어본 경험은 없었는데 좀 인생을 배우지 않았나. 그쵸. 네. 네. 두 분 아직 안 읽으셔보셨어요? 네. 네. 꼭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음. 인생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거기에 책을 펼치니까 편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보니까 그게 선물 받은 책인 거예요. 그거 아직도 안 펴보고 있단 말이에요. 편지가 있네요. 편지 심지어 그 스티커도 안 떼어보았더라고요. 그래서 뭔지를 딱 열어보니까 제가 4년 전에 하던 독서 모임에서 그 연말에 이렇게 선물을 주셨더라고요. 랜덤 선물 돌리기 이런 걸로. 대박. 근데 거기 써져 있는 게 빈둥님의 2019년이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이 책을 읽으시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 너무 네. 따뜻다. 4년 만에 펼쳐보는 그러니까 따스운데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내 잃어버린 4년. 내 4년은 어디 가고 이 책만 남았나 싶었는데 그때 독서 모임 하던 기억도 새록새록 나고 그래서 한 번쯤 뭐 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읽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책 선물할 때 앞에 표지에 한마디씩 써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진짜 그거에 약간 반할 뻔한 적도 많고 그래요? 그거 자체로가 너무 따숩고 그 책을 일단 나를 위해서 선정한 이유랑 메시지까지 같이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낭만적인 거예요. 음.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책 선물을 주실 거면 한 줄씩 써주세요. 그 얘기하려고. 그 얘기하려고. 근데 진짜 느낌이 묘하더라고. 그 당시에 그분이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느꼈던 감정이 4년은 비록 지났지만 지금에서야 저한테 닿은 것 같아서 감사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미안함 먼저 느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네요. 미안함을 느낀 다음에 감사함을 느꼈는데 네. 그 순트님이나 유생님께도 선물 받은 책이 제가 아직 안 읽은 것들이 조금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한 2, 3년 뒤에 한번 펼쳐보고 그때 다시 근황으로 얘기해도 의미 있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지금 이 방송이 올라갈 때쯤 되면은 벚꽃은 이미 다 떨어졌겠지만 네. 전 벚꽃이 아주 예쁘게 폈을 때 경주에 다녀왔습니다. 오. 어머니랑 동생이랑 같이 경주 여행을 다녀왔고요. 네. 굉장히 재밌고 즐겁고 벚꽃을 정말 많이 본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좋다. 좀 마음이 편안해지셨나요? 그냥 들떠 있었어요. 가에서는 벚꽃이 너무 예쁘게 펴가지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맞아, 한 꽃 10년치 보면- 꽃을 다 본 것 같아요. 꽃 보면 설레잖아. 맞아요. 사람. 맞아요. 들뜨는 그런 게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오늘은 비록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네. 날이지만 맞아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벚꽃을 많이 즐기지 않았나. 저는 경주 다시 가면 학생 때 갔던 코스를 다시 가보고 싶더라고요. 왠지 느낌이 전혀 다를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솔직히 저도 예전에 학생 때 이제 수학여행으로 갔던 기억이 있는데 네. 네. 그때 감흥은 다 깨져 있었어요. 네, 아. 좀 많이 변하기도 했고 많이 낡기도 했고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그 문화재 그런 코스들은. 그래서 오히려 황리단길이라고 해서 엄청 유행하는 그 길 있잖아요. 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래서 그 벚꽃 말고는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던 여행이기도 해요. 근데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수학여행이 좀 아쉬워서 한번 성인이 된 다음에 가봤는데 네. 더 아쉬운 거예요. 아. 차라리 추억 속에 있었다면 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구나. 본인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벌써 아쉬워. 네, 아닌 분들이 더 그러니까요. 많을 테니까. 순트님 뭐 하고 지내셨어요? 저는 저의 근황보다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도가 하나 있어서 네. 그걸 소개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알림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알림이지 하고 봤더니 바로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에 대한 알림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탄소 중립 포인트를 나라에서 운영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단과 연계되어 있는 카페에 가셔서 사이렌 오더로 개인컵 주문을 하시거나 환경을 지키는 행동을 하시면 일정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스타벅스로 예를 들어드리면 사이렌 오더로 개인컵 주문을 했을 경우에 300원이 적립이 돼요. 그런데 이미 스타벅스에서 개인컵을 가져가서 주문을 하면 400원 할인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한 번의 주문에 총 7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엄밀히 말하면 400원 할인에 300원 적립이긴 하지만 이 적립된 금액을 또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쵸. 네. 차곡차곡 모아서 환경도 지키고 포인트도 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네, 그래서 검색창에 탄소 중립 포인트라고 치시면 아마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네. 들어가셔서 가입하시면 자동 연계가 되는 것 같으니 한번 관심 있으신 청취자분들께서는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가입하고 그냥 사이렌 오더를 통해서 주문만 하면 자동으로 된다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이게 뭐 좋다. 일정 기간 동안 하는 이벤트인가요? 일단 2023년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올해 동안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제가 알림을 받은 시점 이전부터 있었던 제도인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알게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좋네요. 한번 네. 등록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스타벅스뿐만이 아니고 되는 카페가 꽤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카페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한번 살펴보세요. 좋습니다. 네. 나중에 저희한테 할인받고 적립받아서 커피 마시는 사진 저한테 보내주시면 네. 제가 저희 인스타그램에도 올리면서 네, 같이 홍보하고 많이 알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한 주 동안 열심히 사셨네요, 다들. 네. 네. 왜 웃어요? 할 말이 없어서.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취향편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유생님은 어떤 취향을 들고 오셨는지.
아, 네. 네. 저는 방금 센터님께서 또 얘기해 주시기도 했는데 저는 네. 커피 취향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 마침.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고 요즘에는 이제 핸드드립 해먹는 거에 굉장히 빠져 있는데 네. 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회사 가가지고 한 잔 내려 먹는 게 저의 일종의 취미이자 취향이 됐거든요. 아. 네. 일 안 하고. 유생님 오면 이제 옆 사람들이 커피 왔다 이러는 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커피를 제가 좋아하는 커피에 대해서 얘기도 해보고 네. 오늘 좀 특별하게 제가 커피를 4종류를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패널분들과 같이 마셔보면서 네. 커핑 노트라 그래가지고 커피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좀 해보는 그런 노트가 있거든요. 네. 그것도 한번 작성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있는 거예요? 그런 네, 거? 네. 그 커핑 노트라는 게 이제 그 CUPPING거든요. 그러니까 네. 컵 한 잔을 먹고 이제 아. 노트를 작성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거거든요. 이런 활동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는 이제 맛을 못 느끼시겠지만 네. 네. 저희가 대신 먹고 패널분들이 대신 드시고 맛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셔야 청취자분들께서 네, 우리한테 부담이 왔네. 그렇죠. 네. 이 커피 편을 굉장히 생생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거 사진 하나도 찍어놔야겠다. 혹시나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네. 지금 이 광경을 사진으로 찍어서 저희 인스타그램에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재밌는 심리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카페에 가셨을 때 이거는 건강과 상관없이 네. 먹고 싶은 커피, 그러니까 시키고 싶은 커피를 골라주시면 되는데 네. 네. 선택지가 7개가 있습니다. 네. A. 아메리카노, B. 카페라떼, C. 카푸치노, D. 카페 모카, E. 캐러멜 마키아또, F. 프라푸치노, G는 달달한 다방 커피. 오. 뭘 그냥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냥 하나 고르면 돼요? 네, 본인이 먹고 싶은 거? 저는 B. 카페라떼. 라떼? 네. 저 무조건 A. 아메리카노. 네. 칼로리가 다 똑같다는 가정하인가요? 네, 건강을 다 배제하고. 네. 다 배제하고? 네, 네. 그럼 저도 라떼요. 라떼요? 네. 아메리카노를 선택한 당신, 심플한 것을 좋아하고 리더십이 강한 편이며 오. 현실주의자 스타일입니다. 오. 의리파인 경우가 많으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하고는 좁쌀만큼도 없는데. 자신의 스타일에 편한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어 틀에 박힌 일상생활을 하는 편입니다. 맞습니다. 오. 이거 설마 유생님이 만드신 테스트인가요? 아니에요. 있던 거예요? 신기하다. 왜 이렇게 신기하지? 진짜 신기하다. 카페라떼를 선택한 당신, 온화하고 다정다감한 스타일인 경우가 많으며 은근히 애교가 많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하지만 우유부단한 탓에 남에게 이용도 잘 당하는 성격입니다. 맞습니까? 두 분?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 뭐지? 정체가 뭐지? 유생님은 뭐예요? 저도 아메리카노긴 하거든요. 그래요? 오. 좀 신기하긴 신기하다. 하네요. 진짜 이게 신기하다. 있는 테스트면 결과도 있는 거예요? 거의 쭉 이렇게 사진 같은 걸로 볼 수 있나요? 네. 예. 청취자분들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걸 선택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궁금하다. 혹시 7개 중에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테스트 결과가? 그 마지막에 뭐 달달한 다방 커피는 뭐예요? 다방 커피는요. 쾌활하고 직설적인 성격으로 가식적인 행동을 싫어하고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나 자신감이 부족할 수 있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하게 행동하는 게 좋다라고 하네요. 프라푸치노는요? 너무 재밌다. 프라푸치노는 커피를 즐기기보다는 커피의 향과 스타일을 즐기는 편으로 평범한 것에는 금방 실증을 내고 최신 트렌드에 빠르게 발맞춰 나가는 그런 멋쟁이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뭐 신뢰도는 없지만 네. 그래도 아메리카노에서 나온 게 가장 저와 가까운 것 같아서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굉장히 신기하네요. 음.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은 그만큼 커피라는 게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보니까 네. 그거를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성향도 좀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테스트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밌게 이제 인트로를 좀 진행해 봤고요. 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한 잔의 커피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커피 한 잔이 추출되기까지 요거를 컨셉으로 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은 커피를 드실 때, 커피를 고르실 때 어떤 걸 고려하시는 편인가요? 뭐 브랜드라든지 아니면은 나는 그냥 각성을 위한 수단이니까 아무거나 괜찮아 라든지 아니면은 원두의 종류나 맛과 향 이런 걸 따지시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커피를 일단 즐기시나요? 다들? 저는 즐깁니다. 저는 네.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네. 저한테는 약간 카페를 가기 위한 수단 같은 느낌이 있고 네. 아니면 그냥 음료의 느낌이 있는데 일단 잘 모르기도 하니까 브랜드를 따지지도 않지만 저는 커피를 선택할 때 있어서 사실 전 라떼를 더 선호하지만 이게 라떼가 생각보다 칼로리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는 네. 아메리카노만 마시게 되더라고요.
건강을 많이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럴 수도 있구나. 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라서. 아, 진짜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 남자인 친구들은 대부분 그런 거는 신경을 안 쓰고 그쵸. 먹다 보니까 네네.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워낙 그 커피 중에서 또 시럽이 들어간 커피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당 수치를 확 높이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는 않죠, 아무래도. 근데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커피 맛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기 때문에 네. 보통 저는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커피를 시키지 뭐 그렇지 않은 이상에서야 커피를 따로 마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 공간을 고를 때도 요새 좀 말이 많긴 하지만 제가 사실 카공족이기 때문에 네. 그 카페에서 보통 뭔가를 하기 때문에 가장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커피를 고른다면 최대한 단 게 아닌 커피. 그래서 대부분 아메리카노만 마셔도 저는 질리지 않고 마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이야 항상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맛과 향을 좀 즐기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는 커피 마시면 카페에 보통 이 커피가 어떤 원두를 쓰는지 적어 놓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내 스타일이 이런 거구나라고 인지하고 다음번에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다시 마셔보고 이렇게 해서 마시는 것 같고 동네에서도 커피가 맛있는 카페를 찾아다니는 편이에요. 네. 저는 근데 커피 자체 입문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그래요? 20살 이후에 21살, 22살 이럴 때 커피를 처음 마시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써서 네. 그냥 맛이 없어서 못 먹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처음 먹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카페인이 들어가면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고 가끔씩 심장이 아픈 경우가 있어서 진짜요? 잠을 못 자기도 하고 그래서 안 먹게 되다가 네. 그렇게 조금씩 익숙해지다 보니까 네. 저도 일상적으로 커피를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직 이렇게 즐기면서 나한테 맞는 게 뭔지 이렇게 찾아가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럼 두 분은 즐기게 된 계기가 뭐예요? 저도 사실은 커피를 약간 그 노동 음료처럼 마셨어요. 네. 각성하기 위해서. 각성 음료처럼 마셨는데 커피에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책도 찾아보고 뭐 방송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핸드드립 같은 걸 어떻게 하는지 원두 종류를 뭔지 이런 것들을 알다 보니까 이 커피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전 그렇게 해서 이제 입문하게 된 것 같아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저는 마시다 보니까 이 느껴지는 거예요. 탄 커피, 그리고 맹맹한 커피, 그리고 나의 취향과 맞지 않는 너무나 무겁거나 그런 커피 이런 게 좀 구분이 되면서 그럼 내가 한번 마실 거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커피에 대해서 커피의 맛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 것 같고 제가 이탈리아 여행 갔을 때 이탈리아 사람들은 커피를 에스프레소를 일상적으로 마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이제 그 현지 문화에 녹아들고자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카페 가서 서서 그 한 잔을 비우고 나오는 그 습관을 한번 가져봤어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가서 마시면 그 맛이 온전히 다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여행 다녀와서 한국에서 이제 그럼 에스프레소를 한국에서 즐겨보자 해서 막 찾아다녔는데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게 물과 원두와 에 따라서 너무 다르구나 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엄청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카페 알바를 오래 해봤는데 네. 제가 올해 카페 알바를 하면서 에스프레소를 주문하는 분들을 정말 몇 분 못 봤어요. 네. 뭐 몇 년간 일을 해봤는데도. 근데 그분들이 에스프레소를 주문할 때 되게 조금 조심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아메리카노를 뽑을 때는 대충 하는데 에스프레소를 할 때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데 막상 그분이 마시자마자 표정이 일그러지는 걸 보고 진짜 너무 좀 죄송하더라고. 그래서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쓴뜨님과 같은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분인 것 같아. 그래서 카페들 가면서 에스프레소를 주문하고 마시는데 만족할 만한 커피를 못 찾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분 잃었습니다. 네. 특히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뭐 태핑하는 정도라든지 맞아요. 그런 거 굉장히 따라 달라지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그 커피 같은 경우는 식물학적으로는 꼭두선이과라는 과에 속하고요. 네. 그다음에 코페아속이라는 곳에 속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코페아속? 네, 분류학상으로는 코페아속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코페아속 중에서 전 세계의 커피 생산량의 99%를 차지하는 커피 나무가 있어요. 네. 그게 아라비카 종과
로부스타 종입니다. 들어봤다. 네,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라비카 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향이 더 강하고 또 특성이 좀 많이 드러나는 그런 커피라고 얘기를 하고요. 커피 품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로부스타는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재배했을 때 생산량이 굉장히 좋고, 대신에 향미는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카페인이 엄청 다량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로부스타는 단일 품종으로는 잘 안 먹고 이제 블렌딩 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블렌딩 한다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우리가 원두를 사게 되면은 싱글 오리진 원두가 있고 블렌딩 원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싱글 오리진 같은 경우는 보통은 한 농장에서 어떤 한 국가의 한 농장에서 자란 한 품종만의 커피로 만들어지면 싱글 오리진 원두라고 해요. 네. 그렇지 않고 이 여러 가지 원두를 섞어서 하게 되면은 그거는 블렌딩 원두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아라비카 원두 같은 경우는 향이 애초에 많으니까 오리진 싱글 오리진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그럼 그리고 로부스타? 로부스타는 아라비카랑 섞어서 향이 적으니까 그렇죠. 블렌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스페셜티 커피라는 그 개념도 있는데요. 스페셜티 커피 같은 경우는 지리, 기후, 생산지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별한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커피 품종이 굉장히 우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거는 정말 좋은 커피야 라고 80점 이상을 준 커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80점 이상 받았을 때 그때 스페셜티 커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좋다는 게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이 협회에서 내린 커피를 마셔보고 향이 좋고 맛이 좋고 바디감이 좋고 이런 것들 따지겠죠. 그리고 보통 테루아라고 하는데 그 생산되는 모든 요소들, 기후나 뭐 재배 요소들을 전부 다 테루아라고 합니다. 그 테루아가 훌륭하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 커피가 나올 만큼 훌륭하다. 이런 것들도 보게 되고요. 여러 가지 측면 따져가지고 80점 이상을 주는 거죠. 그럼 이런 곳에서는 대량 생산이 뭐 잘 안 되는 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스페셜티 커피는 전 세계 커피 시장의 1%밖에 안 돼요. 비싸겠네요, 그러면? 비싸죠. 네, 아주 비쌉니다. 네. 커피를 내려 먹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여러분들이 아는 뭐 커피 추출 방법이 있으신가요? 해보신 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아르바이트 할 때 기계로 일단 가장 많이 해봤고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기계가 고장 날 때는 손으로도 직접 해봤고 카페에서도요? 네. 오, 신기하다. 가끔 그 머신이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한 수단들이 있어요. 직접 뭐 핸드드립으로 내린다든지 뭐 원두도 직접 갈고 뭐 그런 방법들이 있어서 근데 거의 해보진 않았죠. 그냥 방법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저도 직접 해본 경험은 아예 없고 근데 저는 부모님이 커피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예전에 정확히 무슨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은색 통 같은데 끓여서 하는 거? 맞아요. 모카포트. 맞아요. 그렇게 드시기도 했었어요.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시도해본 것 같은데 진짜요? 집에서요? 네, 집에서요. 그 모카포트도 저도 써봤고 그것도 이탈리아 갔다 와가지고 이 맛을 재현하고 싶다 해가지고 거기서 직접 사왔어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쉽지 않아서 금방 포기하고 갈아서 드립하는 거. 그것도 해보고 근데 이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 맛을 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포기하고 그러면은 원두는 사와서 갈아서 기계에 넣자 해가지고 손으로 갈아서 넣는 거. 커피 메이커에다가. 네, 커피 메이커에 넣는 거. 그거 해보고 그것도 하기에 이제 시간이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 뭐 하고 살길래 그렇게. 그래서 에스프레소 머신 가정용으로 구비해서 지금은 쓰고 있습니다. 요새는 그 캡슐도 많이 먹잖아요. 근데 저는 캡슐은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왜요? 어떻게 달라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가 느끼기엔 약간 공산품 같은 느낌이. 그렇습니까? 우리 에스프레소 광고 받아야 되는데. 혀가 되게 민감하신가 보네. 민감하지 않은데. 그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캡슐도 있거든요, 집에. 캡슐 머신도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괜찮다고 느낀 머신은 일리 머신이에요. 그래서 일리 머신을 자주 사용하고 있고요. 그 요새 되게 힙한 느낌으로 많이 영상에 등장하던데. 그래요? 맞아요. 브이로그 맛이 같은데.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도 자주 먹어요. 드립백. 드립백 걸쳐가지고 보통 직장에서는 시간이 많이 없을 때 그걸 자주 이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같은 원두를 사용하더라도 추출 방식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많이 나나요?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프레소랑 모카포트 같은 경우는
둘 다 압력을 이용한 거다 보니까 네. 네. 이걸 빠른 시간에 추출을 빠르게 해요. 네. 커피를. 그래서 그리고 높은 온도에서 하다 보니까 커피의 향이나 맛이 조금 일반화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아. 네, 어떤 걸 쓰든 간에 거의 비슷비슷한 맛이 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에스프레소는 이제 맛을 균일하게 내는 게 굉장히 기술입니다. 네, 어떤 원두를 쓰든 간에 맛을 균일하게 내는 사람이 잘 뽑는 사람이에요. 그럼 유생님은 어떤 추출 방법을 가장 선호해요? 뭐 저는 에스프레소 머신 없고 에스프레소는 너무 힘들어요. 이게 막 태핑 치고 이런 게 힘들어가지고 네.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모카포트도 해봤는데 생각보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좀 진하게 추출되는 편이라 가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핸드드립 브루잉 방식을 제일 좋아합니다. 저 그것도 해봤다. 네. 베트남 가면 네. 은색 컵에 구멍이 뽕뽕 뚫려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베트남 원두 가루를 넣고 뚜껑을 덮은 다음에 끓이는 거. 압력을 조금 주고 네. 뜨거운 물을 부은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베트남 커피가 나오더라고요. 그 진한 커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방법도 해본 적 있어요. 원래는 그게 터키 방식입니다. 네, 그래요? 튀르키예 방식. 네, 이브릭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네, 커피 가루를 정말 진짜 넣고 물을 부어서 끓여서 위에 것만 살짝 이렇게 떠먹는 방식이거든요. 네, 이브릭이. 네. 맞아요. 근데 위에 것만 살짝 떠먹어야 되는 게 네. 이게 가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넣는데 그 밑에 구멍이 뿅뿅 뚫려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가루가 커피에 섞여 들어가요. 맞아요. 근데 처음엔 그걸 모르고 막 마셨다가 가루가 막 다 아. 들어오는 거예요. 네. 아래에 이렇게 쌓여 있는구나, 가루들이. 네. 그렇죠. 네. 그거 말고도 프렌치 프레스라는 방식도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커피에다 물을 넣고 이제 누르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커피 가루를 눌러버리고 위에 물만 띄워서 먹는 방식. 뭐 따로 기계가 있는 건가요? 네, 프렌치 프레스 기계가 있습니다. 저 이것도 해봤다. 정말 많은 다 방법을 해봤네. 하셨네요. 시간 없다면서 다 해봤네. 스타벅스에 네. 팔아요. 팔아요. 네. 맞아요. 팔아요. 뭘 팔아요? 프렌치 프레스. 기계를. 그 되게 기계를 판다고? 컵처럼 간편하게 되어 있어요. 네. 텀블러처럼. 기계라고 하기에는 이제 뭐 전자장치는 없으니까 네. 장비, 네. 일종의 장비를 팝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로 직접 내려주진 않고 그냥 네. 장비만 판다고 네. 스타벅스에서. 사이렌 프레스인가 이렇게 해서 팔더라고요. 음. 네. 말고 또 있는데 이제 에어로 프레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공기로 누르는 거예요. 우와. 네. 우와. 공기로 누르는 방식이고 진짜 별게 다 있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핸드드립 하는 방식 중에서도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하는 방식이 있어요. 사이펀이라는 방식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핸드드립 그 도구 중에는 제일 유명한 게 케맥스랑 하리오라는 게 있거든요. 네. 둘 다 브랜드인데 핸드드립 도구 브랜드인데 하리오는 필터가 그 부채꼴 모양으로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종이 필터로 둘 다 하는 건데 네. 하나는 종이 필터가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부채꼴 모양에서 밑에가 잘린 부채꼴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브랜드마다 그 네, 모양이 종이의 좀 모양 달라요. 다르다는 아. 얘기. 네. 그리고 그 밑에 내리는 방식도 하리오는 구멍이 하나인데 케맥스는 구멍이 3개가 뚫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추출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어떤 도구를 쓰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을 하는지에 따라서 커피 맛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데 막 이제 원두 중에서 오렌지 맛, 초콜릿 맛 이런 거 나는 원두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런 거는 추출 방식이랑 아예 상관없고 그냥 원두 자체의 특성인 거죠? 맞아요. 그 원두 자체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 원두가 어디서 자랐느냐, 그러니까 어떤 토양에서 네. 어떤 기후에 얼마만큼 햇빛을 받고 얼마만큼의 뭐 비를 맞고 자라나에 따라서 네, 달라지는 특성이에요. 그럼 네. 그 원두의 특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그 추출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그런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스페셜티 커피, 그러니까 네. 1%밖에 안 되는 스페셜티 커피는 핸드드립으로 해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게 가장 향과 맛을 잘 살리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럼 그런 원두에서 맛이 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 오렌지 맛이라고 하면 그 비슷한 맛을 우리가 오렌지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오렌지를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렌지 맛이 나게 하는 거예요? 와인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람이 느끼는 아로마 향이 네. 이제 오렌지 향이 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렌지가 가미된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견과류 플레이버, 뭐 네. 꽃향기가 난다 이렇게 네.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맛도 중요하고요. 그 맛을 통해서 나 좀 이따 얘기할 텐데 비후각이라 그래서 네. 네. 우리가 커피를 마셨을 때 미각을 통해서 느끼는 후각이 있어요. 네. 미각에서 전해져 오는 그 감각과 복합적으로 아로마가 코로 올라오다 보니까 후각으로 느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합쳐져서 아로마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거랑 더해서 커피의 뭐 바디감 혹은 뭐 신맛, 단맛 이런 거 다 합쳐져가지고 플레이버라 그래요. 그거를. 네.
그 향미, 그걸 다 합쳐서 느꼈을 때, 이거 약간 오렌지 향 나는데, 이거 약간 꽃향기 나는데,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네. 되는 거구나. 네. 아, 근데 오해할 수 있겠다, 사람들이. 네, 저 진짜 무지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같이 볶을 때 오렌지랑 초콜릿이랑 같이 넣어서 볶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맞아요. 않습니다. 아. 커피가 수확되는 과정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커피가 원래 열매가 무슨 색깔인지 혹시 아시나요? 빨간색? 초록색? 빨간색. 빨간 색깔. 맞습니까? 네, 빨간 색깔인데 주황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대요. 네. 그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하고요. 이 커피 열매를 뭐 보통 레드빈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혹은 커피 체리 이렇게 부릅니다. 네. 실제로 체리처럼 생겼어요. 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딱 까면은 그 안에 이제 생두라고 보통 부르는 그린빈이 들어 있습니다. 네. 초록색 그린빈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수확하는 과정에서 보통 싼 커피 농장, 그러니까 생산량이 풍부한 로부스타 농장 같은 경우는 기계로 수확을 하거나 네. 아니면 스트립 피킹이라고 해가지고 가지를 손으로 잡고 이렇게 쭉 당기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수확을 하는 게 이제 스트립 피킹이라고 하는데 네. 기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스트립 피킹을 해야 생산량이 많이 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진짜 좋은 커피는 핸드 피킹이라고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따는 거예요, 사람이. 익은 것만 따는 겁니다. 네. 선별해가지고. 네. 뭐 스페셜티 커피 같은 거는 그런 식으로 따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핸드 피킹을 해줘야 잘 익은 것만 딸 수 있고 안 익은 거는 다시 익혀서 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근데 이게 되게 엄청 고된 노동이래요. 그 어떤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야 되는 노동인데 네. 이 부분에서 이제 뭐 세계 대기업들이라든지 커피 대기업들이 보통 서양이고 네. 이제 커피 생산지는 아프리카나 이런 약간 그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다 보니까 네. 네. 이런 노동력을 다 대가를 안 쳐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항상 그래서 막 뉴스 기사 같은 데서 문제가 되잖아요. 맞아요. 이거. 그래서 뭐 공정무역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하여튼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 수확한 걸 가지고 세척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잠깐 건조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을 말려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휴지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레스팅이라고 해서 네. 30에서 60일 정도를 이제 쉬게 해줍니다. 되게 오래 쉬게 해주는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숙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도정이라 그래서 그 생두, 그린빈 바깥쪽에 얇은 은색 막이 있는데 그 네. 은색 막을 살짝 벗겨내줘야 돼요. 네. 이런 도정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등급을 평가합니다. 그레이드를 평가하는 거죠. 네. 이게 뭐 얼마나 좋은 커피다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들어보신 커피 품종 중에 케냐 AA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그게 AA가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AA도 있고 AB도 있고 뭐 A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AA라고 하는 거는 AA 등급 커피만 선별한 거라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커피 생두 생각하시면 떠오르는 이미지인 그 황마대자루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60kg 정도씩 담아서 넣는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커피 공정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우리가 커피를 생두를 사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로스터리 공장에서 사올 수도 있고 아니면 개별 카페에서 로스팅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로스팅을 해야 됩니다. 네. 쉽게 말해서 생두를 가열을 하는 거죠. 태우는 거죠? 그렇죠. 네, 가열을 해가지고 볶아서 향을 끌어내는 작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록색 커피는 먹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갈색에서 까만색이 나을 정도로 이제 볶아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커피 생두를 가열하면은 커피 안쪽에 있는 수분이 증발하게 돼요. 처음에는. 네. 그리고 나서 커피 속에 있던 CO2,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커피가 팽창을 해요. 생두가. 그래서 생두 내부 압력이 25기압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큰 압력을 받아서 커피가 원두가 약 1.5배에서 2배 정도까지 팽창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원래는 엄청 작은 거네요? 그렇죠. 조금 더 작죠. 네. 그러다가 이렇게 딱 팽창하면서 팡 하는 소리가 나게 돼요. 그래요? 네, 이걸 1차 파핑 혹은 1차 크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집에서 원두 볶아 드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맞아, 맞아. 네, 후라이팬에 볶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할 때 진짜 한번 팍 하는 소리 나요. 펑 하는 소리 나요. 네. 위험하진 않나? 튈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 커피 보면은 네. 가운데에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건 원래 모양인 거예요? 그게 이제 파핑 되면서 더 크랙이 더 진해지는 거예요. 사실 이제 1차 파핑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1차 크랙이 간 다음에는 두 번째 크랙까지도 가기 위해서 또 가열 계속 해줍니다. 네. 그래서 1차 크랙이 일어난 이후부터 2차 크랙까지 이때 커피가 점점점 갈색으로 변해요. 원두가 점점 갈색으로 진해집니다. 네. 네. 그래서 2차 크랙이, 그러니까 1차 크랙 이후에 점점 갈색이 되고 다시 한번 2차 크랙 또 한번 파핑되는 소리, 팍 하는 소리가 나게 돼요. 네.
이때가 이제 커피를 그만 볶아야 될 때가 되는 거예요. 아. 두 번 이게 2차 크랙이 난 이후에 계속 볶으면은 커피에 열분해가 일어나게 되고요. 커피에 있던 오일들이 빠져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타게 되고 불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이제 보통 그래서 1차 크랙 이후에는 신맛이 감소해요. 확 원두의 네. 신맛이 확 감소하고요. 네. 네. 1차 크랙과 2차 크랙 사이에 커피 아로마라든지 커피 바디감이 극대화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네. 직접 직접 볶으면 여러 개를 볶을 텐데 네. 어떤 거는 1차 크랙이 되고 맞아, 어떤 거는 맞아. 2차 크랙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한 번에 놓고 한 번에 볶으니까 대부분 네. 이제 다 동일한 과정 거친다고 생각하고 이제 빼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로스터는 집에서 하기 좀 어렵고 보통 기계가 해줍니다. 아. 기계가 이제 커피를 돌려가면서 균일하게 열을 가해주는 거죠. 그러면 산미는 네. 원두의 특성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로스팅을 할지에 달라집니다.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산미를 기본적으로 많이 가진 커피도 있어요. 네. 그리고 산미가 좀 떨어지는 원두도 있긴 한데 어쨌든 커피가 산미는 가지고 있는 건 맞거든요. 네. 유기산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유기산이 날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밖에 안 가지고 있는 애들은 빨리 날아가 버리니까 산미가 확 떨어지게 되고 아. 이미 많이 가지고 있던 애들은 끝까지 그래도 좀 유지를 해가는 거겠죠. 아. 바리스타들이 애초에 의도를 가지고 로스팅을 하는 거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원하는 맛을.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로스팅을 끝낼 것인가가 또 중요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과학적인 방법을 네. 처음에 누가 어쩌다가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신기한 어떤 일인데. 덕후가 했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 사람들 그냥 끓여서 마셨을 수도 있어요. 네, 맞아. 어떻게 된지 모르고 그냥 볶다 보니까 그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런 커피에 대한 기술이 많이 발전하게 된 건 어쨌든 서양에서 마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노하우를 얻어내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흔히 제 머릿속에 예전에 있었던 바리스타의 이미지는 라떼 아트를 뭐 좀 더 이쁘게 네. 하고 아. 좀 더 섬세하게 하고 이런 건데 네. 그런 거는 정말 일부고 그거는 사실상 이제 바리스타 중에서도 라떼 네. 아트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바리스타를 평가하기엔 정말 무리가 있고 이런 거 뭐 로스팅을 얼마나 잘하냐 뭐 이런 네. 거에 따라서 그 역량이 달라지겠네요. 그 바리스타는 실제로는 이제 커피를 잘 내리는 사람이고요. 이 로스팅 하는 사람도 따로 있습니다. 다 따로 분야가 있어요? 달라요. 로스팅 마스터인가 뭐 그래가지고 또 따로 있고요. 아. 네,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직업군들이. 네. 그 커피의 등급을 평가하는 사람도 따로 있는 따로 거예요? 있죠. 네. 아. 네, 커피 등급 그레이딩을 매기는 사람 그 마스터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오. 이렇게 변태들이 많단 말이야. 세상에. 네. 근데 신기하다. 전혀 모르던 분야의 전문가가 또 애초에 존재한다고 하니까. 네. 맞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커피를 그럼 잘 볶았어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정도의 로스팅을 하고 나서는 갈아야 되겠죠. 네. 이제 그라인딩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커피를 이제 갈 때 뭐 다양한 방법으로 갈 수 있습니다. 손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핸드 그라인더가 있어서 핸드 그라인더로 갈 수도 있고 네. 또 전동 그라인더로 갈 수도 있고 요새는 장비가 워낙 좋아져가지고 내가 추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분쇄도를 결정해주는 기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고요. 보통 그 스타벅스 같은 그 네. 브랜드에서는 균등하게 갈리도록 기계가 다 알아서 해주지 않나요? 맞습니다. 전동 그라인더를 쓰는 거죠. 네, 가정용도 많이 나와 있고요. 비싼 것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이 그라인더, 그렇죠. 전동 그라인더 네.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홀빈이라고 해서 이제 네. 우리가 원두를 받을 때는 홀빈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러니까 로스팅된 원두를 받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추출하고자 하는 방식에 따라서 분쇄도를 결정해서 이제 내가 분쇄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분쇄를 맞추는 게 사실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경우는 입자를 좀 곱게 갈아줘야 돼요. 네. 곱게 갈아서 이제 태핑을 해가지고 뜨거운 물과 압력으로 내리다 보니까 네. 압력이 걸린 물이 잘 내려갈 수 있도록 입자를 곱게 갈아야 됩니다. 네. 네. 핸드드립 같은 경우, 브루잉 같은 경우는 입자를 너무 곱게 갈면은 미분이 많이 들어가요. 커피 안에. 그러니까 작은 가루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네. 이게 식감을 좀 해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조금 덜 갑니다. 약간은 이제 알갱이가 보이도록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원두를 보통 가루 형식으로 팔기도 하잖아요. 네. 커피를. 네. 그런 것들은 핸드 드립용이 따로 있고 기계용이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팔아요? 그 홀빈이 있을 때, 네. 홀빈을 내가 주문할 때 그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주문한 곳에다가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라인딩을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라인딩을 하는 순간부터 커피의 향이 많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이게 그라인딩 하고 나면은 커피 사이사이에 그 표면적이 넓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커피는 오일이 있는데 이 에센스 오일이 산화를 합니다. 산패를 해요. 네, 그러니까 부패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갈아달라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가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소량으로 주문하실 때는 뭐 내가 한 달 안에 다 소비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갈아달라고 하셔도 되는데 대량 주문하시면서 갈아달라고 하시면은 커피를 이제 맛있게 못 드시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일단 주문을 하고 갈 때 머신으로 추출할 건지 핸드 드립으로 할 건지를 본인이 정하고 네. 그거에 따라서 입자의 크기를 결정하면 되는 네, 거구나. 맞습니다. 네. 네, 요새는 가정용 그라인더도 다이얼에 따라서 입자를 결정해서 손쉽게 조금 입자 크기를 조절해가면서 갈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냥 네. 그 분쇄기에 설정만 해두면 알아서 그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갈려진다라는 네, 얘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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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비싸지 않은 가격에 사실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핸드드립 브루잉을 하시고 싶다면은 이제 핸드 그라인드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직접 갈아보라는 얘기죠. 맞아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맞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알바할 때 아까 그 기계가 고장날 때 그렇게 갈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너무 싫었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 커피를 한두 잔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쵸. 대량으로 시키니까 네. 그럴 때마다 힘들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 커피를 한 잔 내리는 것의 고생을 알고 싶으시다면은 그치. 한번 그라인딩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다. 그렇죠. 네. 예전에 어떤 예능에서 절구에 막 갈았던 거 보여줬거든요. 그래요? 삼시세끼였나? 절구에 갈아가지고 가루를 커피로 만들던데. 네. 그것도 뭔가 다른 맛이 날 것 같긴 근데 정서로다가. 그렇게 힘들게 하면 더 맛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커피 그라인딩을 잘 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핸드 브루잉 방식으로 이제 커피를 내린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필터를 끼우고 커피를 넣고 물을 부으면 되겠죠. 그 핸드 드립이라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그 이미지가 형성화되지 않을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거는 유튜브를 찾아보시고. 그거 설명 안 됩니까? 설명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핸드 드립 용품을 사셔가지고 종이 필터를 끼우시고 이제 부으시면 될 텐데 오늘은 그것까지 다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요? 이게 텍스트로 이미지화하기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치. 그 부분은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물을 쓰느냐. 네, 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이 물은 제가 맥주편에서도 한번 다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으신지 유랑님을 제외하고 네. 두 분이 잘 뭘 얘기한 적이 있었나요? 네. 테스트를 해보고자 기억난다. 네. 에스프레소의 88%가 물이고 네. 필터 추출 커피, 그러니까 핸드 드립한 커피의 98%가 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물이 중요한데 물에는 경수랑 연수가 있습니다. 맞아. 무슨 차이일까요? 있다는 것까지 기억이 나는데. 연수가 네. 더 부드러운 물이었어요. 네. 그래요? 네. 부드러울 연자니까요. 뭔가 미끌미끌한 것도 있지 않았나? 그건 경수. 그게 경수인가?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경수와 연수를 차이 짓는 거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기억이 나십니까? 뭐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미네랄? 석회. 정확하게 석회는 아니고 네. 미네랄. 맞아요. 네. 내가 어떻게 알았지? 네. 그러니까 이게 그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는 뭐 경수가 많다 그랬나? 연수가 많다 그랬나? 유럽에는 석회암지대라서 네네. 경수가 많다라고 했었죠. 맞아. 네. 우리나라는 그래서 석회가 기억. 우리나라도 경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유럽만큼 이제 석회암지대에서 나오는 독특한 경수라기보다는 우리나라만 또 독특한 경수겠죠. 아, 네. 그래서 네. 유럽에서 자주 이렇게 생산되는 맥주의 종류가 다르고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맞아요. 네. 맞아요. 기억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커피도 동일한 거라는 얘기겠죠? 커피 같은 경우도 이제 미네랄의 양, 그다음에 미량 원소의 양에 따라서 조금 물맛에 따라서 좌우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네. 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커피에다 쓰는 물 같은 경우는 잡내가 없고 좀 순수하고 깨끗한 물 써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커피 머신 있잖아요. 에스프레소 머신이라든지 이런 머신으로 내리는 커피 같은 경우는 네. 경수를 쓰면은 석회질이 쌓여요. 머신 내부에. 네. 근데 연수를 쓰면은 이게 산성도 조절이 안 돼가지고 네. 보일러 머신, 그러니까 물을 끓이는 머신이 구멍이 뚫려요. 둘 다 그 리스크가 있네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구멍 뚫리는 연수, 석회질이 쌓이는 경수. 석회질이 쌓이는 거를 한 다음에 청소를 하지 않을까? 그렇죠. 오, 네, 그래서 똑똑하시네요. 그래서 구멍이 뚫릴 바에는 네. 차라리 경수를 써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뭐 에비앙 같은 물로 하면 네. 그게 경수입니다, 그게. 그러면 네. 이제 유럽에서 먹는 커피 맛을 느낄 수 있는 건가요? 좀 비슷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신기하다. 미량 원소랑 미네랄이 약간 독특한 물의 특성을 나타내니까 그것들이 커피랑 섞였을 때 조금 다른 맛이 낼 수 있죠. 그래서 그 가끔
커피 직접 추출하는 거 좋아하는 네. 그런 커피 변태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은 물을 직접 들고 다니던데. 어. 자기가 원하는 맛을 내기 위해서 그 물의 종류도 엄청 많잖아요. 네. 네. 그 중에 알맞은 거를 막 갖고 아. 다니더라고요. 그렇죠. 우와,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변태다. 어. 그럼 이렇게 한 잔의 커피를 내렸을 때 물을 네. 잘 정하셔가지고 이제 핸드드립으로 내렸다 쳐볼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커피를 통해서 뭘 느끼셔야 되냐면은 일단 색과 향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얼마나 진한가를 보시면 되고요. 네. 일단 향이 어떤 향이 나는가. 네. 일단 맛은 단맛, 쓴맛, 신맛 중에 어떤 것들이 나는지 체크해 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후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에 머금었을 때 나는 코로 나는 향, 이 아로마를 느껴보시면 좋고요. 네. 그 다음 바디감이라고 해서 커피가 얼마나 묵직하게 느껴지는가. 이 바디감은 커피에 들어있는 유기산이랑 에센스 오일 때문에 나타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지방감이 얼마나 끼는지 입에 끼는지 얼마나 묵직하게 느껴지는지 이걸 느끼시는 게 바디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묵직하다는 게 음. 진하다 연하다의 차이가 아닌 네, 거예요? 농도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바디감 보통 어떻게 느끼냐면은 마시고 나서 입에 얼마나 잔향이 남는가, 잔여감이 남는지, 여운이 네. 얼마나 남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바디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이런 걸 모두 총합해가지고 느끼는 게 플레이버, 향미입니다. 네. 색상은 왜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이제 연한지, 진한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냥 즐겨보는 거죠. 커피가 이건 진하게 추출됐네. 그래서 강한 로스팅이겠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커피를 아이스로 먹는 거랑 따뜻하게 먹는 거랑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마시는 게 커피의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다 이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보통은 따뜻할 때 먹어야 한다고 얘기들 하는데 저거 같은 경우는 얼음을 넣어서 차갑게 먹어도 저는 그것도 좋더라고요. 그렇게 막 향이 날아가고 그런 걸 못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제 에스프레소 마시고 따뜻한 커피 마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꾸정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막 그런 느낌이라는 얘기가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아메리카노를 보고 되게 안 좋은 시선을 보내는 게 네. 우리나라에 라면을 대입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라면에 물을 엄청 홍수처럼 하는 거를 그런 느낌으로 비유해가지고 그런 것과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돌던데 실제로 아메리카노는 이제 미국 사람들 전쟁 중에 너무 에스프레소 진하다 해서 물 타 먹어서 생긴 거래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좋아하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예. 맞아요. 그 특정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카페에서는 아예 아이스가 없는 그런 매장도 있다고 막 진짜요? 예전에 들은 것 같기도 하고. 핸드드립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의 양을 적당히 넣어서 하니까 네. 얼음을 넣으면 확 희석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그게 딱 바리스타가 의도하는 맛을 해치니까 맞아요. 그걸 안 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핸드드립을 많이 하는 카페에는 아이스 메뉴가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이스를 마시고 싶을 때는 추출할 때부터 얼음을 미리 그 포트에다 넣고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바로 식혀서 이제 적당한 농도를 맞추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대부분은 이제 핸드드립 하실 때는 아이스로 안 먹는 거를 보통 추천을 하죠. 저는 근데 잘 먹습니다. 근데 뭐 그것도 만드는 좋아합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뭐 맛이 그들의 자존심이니까 그렇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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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중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과 이 활동을 하고 싶어가지고 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 네. 뭐냐면은 제가 3대 커피를 가져왔어요. 세계 3대 커피. 우와. 거기다 플러스해서 5대 커피가 있는데 네. 보통 3대 커피는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예멘 모카 마타리, 하와이안 코나 이렇게 세 개를 뽑아요. 네. 네. 거기다가 그 여러분 루악 커피 아시죠? 네. 커피 어. 루악, 예, 그거랑 고양이 똥. 네 맞습니다. 네. 서양 고양이. 그 다음에 그 파나마 게이샤라는 그 원두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더 두 개 합쳐서는 5대 커피라고도 부르는데 네. 제가 그 중에 루악 빼고 4개를 가져왔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참 하기 힘드신 경험을 우와. 시켜드리려고 되게 예. 어려운 건가요? 찾기 어려운?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너무 비싸요. 아 그렇습니까? 굉장히 진짜 비싸요. 되게 좋아해. 소중한 경험 아닙니까 오늘? 굉장히 비싼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수집을 하게 돼가지고 우와. 네, 그래서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와우.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전부 다 4개의 종이컵자를 놔두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드셔보실까요? 와. 1번 네. 드셔보시고 어떤 맛이 나시는지 바디감 어떤지 이런 걸 한번 느껴보시죠. 이 소중한 경험을 이 값비싼 경험을 저희만 하는 거니까 청취자분들한테 최대한 잘 전달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예. 네. 근데 이거 마실 때 입에 머금고 있다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꿀떡꿀떡 마셔도 되는 거예요? 세계 3대 커피 같은 경우는 향이랑 이런 게 이제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꿀떡꿀떡 마셔도 이제 잔여 여운이 많이 남으실 거예요. 네, 근데 머금으셔도 좋아요. 좀 스튜디오 안에 커피 향이 가득한데. 네. 그래서 뭐 견과류 맛이 난다, 베리류,
아니면은 채소, 열대과일, 감귤류, 꽃 어떤 맛이 나시는지 한번 느껴보시죠. 일단 산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네. 맞나요? 있습니다. 전 견과류 맛이 느껴집니다. 네. 견과류? 네. 저는 시트러스 계열? 약간 산미가 있다 보니까 시트러스 계열이 정확하게 어떤 맛이에요? 감귤류 맛입니다. 다크 초콜릿 맛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그런 맛으로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약간 초콜릿 맛이 나긴 나네요, 진짜. 진짜요? 난 전혀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겠는데요. 어, 진짜요? 전 지금 쓴맛밖에 안 느껴져요. 그게 약간 향미랑 합쳐지면 좀 초콜릿 맛, 다크 초콜릿 맛이 나는데 카카오 99%짜리 그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바디감이 있는 거예요? 약간 있어요. 아, 이 커피는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고 알려진 네. 그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입니다. 밸런스가 좋다는 건 또 무슨 의미죠? 전체적인 어떤 맛이라든지 바디감 이런 것들이 균형감이 좋아서 먹었을 때 굉장히 거부감 없이 마실 수 있다. 이런 느낌. 뭐 특정 맛이나 향에 치우친 맛이 아니다 그렇죠. 이런 말, 이런 맞습니다. 얘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커피의 황제라 불리는 아 그래요? 네. 황제가 저는 산미가 강하게 느껴지진 않고요. 네. 산미가 있긴 한데 그게 강하다의 느낌은 아니고 그렇죠. 살짝 가미된 견과류와 다크 초콜릿 맛이 더 강하게 느껴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커피에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절대 평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다음 것들을 맞아요, 마셔봐야 맞아요. 이거에 대한 평가가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계속 쓴데? 쓴데? 써요? 쓴데? 이 맛밖에 안 느껴지는데? 쓴맛보다는 약간 묵직한 고소함 이런 맛도 좀 나기도 하고. 아 그래요? 제가 평소에 먹던 그 브랜드 아메리카노와는 확실히 다른 맛이 네, 느껴지네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두 번째를 드셔보시죠. 네. 2번. 1번 좀 남겨놓을 걸. 다 먹었어요? 네. 저 있어요. 그래요? 근데 2번이 확실히 다른데요, 느낌이? 조금 더 시지 않나요? 더 시고 가벼운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맞아. 맞아요. 아까 그 1번을 먹었을 때는 묵직하다라는 맛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1번의 가벼움을 느끼니까 1번이 묵직했구나 이게 맞아요, 느껴지는 맞아요. 거예요. 2번의 가벼움을 느끼니까. 2번의 가벼움을 느끼니까. 이거 2개 먹으니까 1번이 저는 훨씬 맛있게 느껴져요. 그래요? 그런가요? 네, 맞아요. 2번 같이 약간 좀 가볍고 산미가 나는 커피를 조금 더 덜 선호하시는 분도 있어요. 커피 매니아 분들은 좀 묵직한 걸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2번이 훨씬 더 알맞는 것 같아요. 저도요. 근데 저한테는 이 두 가지가 1번을 조금 더 희석시킨 느낌처럼 그래요? 느껴져요. 단순히? 네. 그러니까 그 맛의 엄청난 미묘한 차이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1번은 약간 사약이라면 네. 2번은 적당한 한약 느낌. 전 2번은 약간 꽃향기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네. 진짜요? 향이 좀 더 좋죠. 아로마가 훨씬 좋습니다. 몰카 아닙니까 이거? 우리 둘만 빼고 지금 둘이서 지금 지어내고 이게 둘밖에 없으니까 좀 민망하네. 2번은 네. 빈센트 반 고흐가 좋아했다는 예멘 모카 마타리. 네. 네. 그래요? 어떤 특징이 있죠? 약간 산미가 좀 강한 커피이기도 하고요. 네. 여기는 이거는 예멘 지역에서 예멘이 모카항이라는 항구가 있어요. 네. 이 항구에서 커피 무역이 많이 됐대요. 네, 그래서 이름이 예멘 모카 마타리예요. 네. 그래서 모카항에서 이루어졌다 해서 모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재밌는 건 그래서 이 예멘에서는 아직도 그냥 커피를 그냥 모카라 부르기도 한대요. 네. 카페 모카에서의 모카가 거기서 나오는 같은 건가요? 모카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세 저도요.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먹어봐요. 드셔보시죠, 그러면. 네. 세 번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렇습니까? 커피. 네. 뭔가 잘 말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르네요. 이건 확실히 달라요. 몰카가 아니었어. 확실히 좀 산미가 더 느껴지는데? 맞아요. 그리고 과일 향이 나는 것 같기도 과일 하고. 향이 좀 나죠. 맞아요. 과일 향. 과일 향에 달달한 맛이 제가 나죠. 유랑님보다는 좀 달달해요. 더 잘하는 것 같은데요? 옆에서 맞아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1번보다는 바디감은 약한 것 같은. 네. 근데 진짜 더 단맛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약간 술맛, 약간 좀 술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약간 과실주 향이 약간 네, 살짝 나실 맞아요. 거예요. 예. 요게 그 유명한 하와이 코나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굉장히 좋아했다는. 근데 예. 그렇게 또 생각하니까 또 하와이의 느낌이 나는 네,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네. 하와이의 그 화산 지형이잖아요. 하와이가. 네. 그래서 화산재에서의 그 좋은 영양분을 싹 뽑아 먹어가지고 정말 맛있는 맛을 내는 하와이 코나. 커피를 잘하시는 분들이 저희의 표현을 들으면 굉장히 우습겠다. 그러니까요. 쟤네 뭐야? 맛있어요. 이 정도에서 그치니까. 이거는 산미가 좀 길게 남는 것 같아요.
산미랑 좀 단맛이 많이 섞여 있는 맛이 나요. 예. 네. 마지막 네 번째는 제가 추출량을 좀 조절 못한, 그래서 좀 많아요, 양이. 이 네 개를 모두 다 유생님께서 핸드드립을 하신 네, 거죠? 제가 핸드드립 해온 겁니다. 우와. 네. 너무 언제 하셨어요? 감동이다. 오늘 아침에. 아침에? 했습니다. 네. 오늘 몇 와. 시에 일어나셨어요? 오늘 7시? 근데 정성이다. 이거 시간도 진짜. 뭐 후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열심히 금방금방 내렸습니다. 아, 네. 거기다 비싼 거잖아. 나한테 잘해요, 그러니까. 아니 시간도 시간인데 아침에 무거운 텀블러를 4개 바리바리 싸우신 거예요. 맞아요. 맞아, 이고지고 오셨어요. 맞아요. 너무 비록 조금 감동입니다. 늦긴 하셨지만 오늘은 충분히 그걸 꼭 짚어야겠어요. 진짜 잔인하네. 오늘은 정말 감안을 하고 네.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네 번째 거 마셔볼까? 네. 네 번째 거 맛있어요. 네 번째 거 가볍네요. 가볍죠. 네. 네. 그러네요. 근데 물론 저희가 연속으로 마셔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원래 중간중간 물을 마시면서 드셔야 조금 더 느낄 수 아. 있을 텐데. 근데 굳이 네. 따지면 브랜드 커피랑 가장 비슷한 맛 같아요. 이 맛이. 요새 제일 인기 많은 그래요? 품종이에요. 어떤 네. 품종이죠? 파나마 게이샤입니다. 오, 게이샤. 네. 약간 베리 향이 있는 것 음. 같아요. 이게 요새 이 3대 커피는 워낙 비싸기도 했고 옛날부터 네. 파나마 게이샤 같은 경우는 요새 인기 너무 많아가지고 단가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아, 진짜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 가져오신 이 네 원두는 저희가 흔히 접하는 브랜드에서는 접할 아니에요. 수가 없는 네. 거죠? 핸드드립점 가셔야 예, 만날까 말까 한 그런 원두들입니다. 예. 가서 구매하고 주문하는 경우에 또 그 바리스타 분이 웬만하면 얘기해 주겠다. 이 원두는 뭐로 만들었다. 그럼요. 네네. 써져 있거나. 근데 진짜 비싸더라고요. 저 부모님이 커피를 좋아하셔서 네. 어디 가면 유명한 커피집을 꼭 찾아가는데 네. 거기서 게이샤 커피를 메뉴판에서 본 적이 있는데 가격이 막 5만 원? 3만 원, 맞아요. 5만 원 막 이런 거예요. 파나마 게이샤 아니 핸드드립 한 잔에요? 한 한 잔에 잔에. 5만 원씩 해요. 저 너무 충격 받았잖아요. 그만큼 비싼 원두예요. 응. 네. 아니 그걸 마시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지금 10,000원어치인 거예요. 얼른 마셔요. 얼른 마셔요. 나 이것도 어떻게 먹자 했는데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저는 원두를 사서 원두를 그래도 좀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했지만 이걸 내리는 인건비까지 다 해가지고 5만 원씩 받아요. 네. 저는 근데 비싸봤자 한 뭐 10,000원 언저리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러니까요. 아니거든요. 아니, 이거 이 세계가 달라요. 어. 전문 바리스타, 전문 핸드드립 마스터 같은 경우가 내린 커피는 진짜 비쌉니다. 네. 그럼 그렇더라고요. 이 중에서 가장 비싼 건 뭡니까? 다 비싸요, 여기 있는 거 다. 아 비싸요? 다 비싼데 코나랑 게이샤가 제일 비쌉니다. 네. 그거 위주로 일단 먹어보고 3번, 4번 코나랑 게이샤가 제일 비싸고요. 블루마운틴 같은 경우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여기다 이제 여기 밭대기랑 다 계약을 해가지고 네. 전 세계 99%를 일본으로 가져가고요. 1%만 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좀 몹쓸 의문점이 좀 생기긴 하는데 네. 유생님을 눈 가리고 하나를 딱 먹어보게 한 다음에 네. 뭔지 맞춰봐라고 하면 맞힐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 그래요? 네. 그거 어떻게 맞춥니까? 그러면 그래요? 그냥 그럼, 이게 어떤 원두다라는 거 알고 마시는 그 재미가 있는 거지. 아 그래요? 네, 제가 그런 무슨 와인 소믈리에처럼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싶은 건 예를 아니니까. 들면 네. 뭐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간혹 매니아들 중에 나는 하와이 코나가 아니면 안 마셔. 나는 이것만 마실 수 있어라고 했는데 네. 눈 가리고 뭐 저기 탐탐이나 스타벅스. 스타벅스 거 딱 했는데 역시 하와이 코나지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각으로 보는 것과 후각으로 향 맡는 게 전부 다 그러네요. 하나의 다 패키지로 느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령 그 사람들이 그걸 못 맞춘다고 하더라도 못 맞힌다고 하더라도 그 맛을 모르는 게 아니다라는 그렇죠.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도 이게 지금 구분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 중에서의 선호가 지금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커피를 마시게 되면 그날의 또 컨디션에 따라서 좀 다르게 맛이 느껴지기도 해요. 맞아요. 가끔씩은. 네. 그래서 그 대체적인 맛은 있지만 그리고 원두 보관 상태, 핸드드립 물의 양, 로스팅 정도 따라서 커피의 맛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뭐 이거 못 맞춘다 그래가지고 넌 커피 매니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죠. 네.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루아 커피 찾는 그런 거 있거든요. 모두한테 루아 커피를 줬다고 가정하면서 네. 그 여러 개를 지금처럼 네. 여기 중에 루아 커피를 찾아라 했는데 그게 다 그 시중에 있는 기성품이었던 거야. 맞아요. 그래서 막 네. 그런 유머도 있고 이랬는데 네. 사실 그래서 시중 그 카누 같은 경우도 맛있어요. 저는 그래서 모든 종류 커피를 다 좋아해가지고 인스턴트도 좋아하고 그냥 스타벅스라든지 아니면 일반 카페에서 파는 아메리카노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커피를 누구나 즐기긴 하지만 그 조금 더 높은 차원의 맛을 즐기고 알아차리는 게 은근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 같은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저 사람이 진짜 저 맛을 알아서 하는 걸까? 라는 의혹을 품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경험해 보니까 이게 확연히 다르긴 하네요. 네. 맞아요. 상대평가로 하고 놓고 보니까 더 잘 느껴지는 거긴 하겠지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커피 노트라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네. 이거 어떤 원두를 썼는지 그리고 어떤 품종인지 그리고 언제 얼마나 물을 넣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내렸는지 네. 그래서 후각으로 느껴지는 감각은 어떻고 비후각은 그러니까 아로마는 어떻고 바디감, 밸런스, 깔끔함이란 건 뭐냐면 클린컵이라고 해가지고요. 마셨을 때 입에 많이 남으면 여운이 긴 거고 바디감이 센 거고 마셨을 때 싹 넘어가서 깔끔하네 이렇게 느끼면 클린컵입니다. 네, 그런 것도 느껴보시면 좋고 신맛, 단맛, 쓴맛의 강도도 느껴보시면 이런 것들 적습니다. 그걸 커핑 노트라고 해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커피에 이번에 관심이 생기셨다면은 원두를 직접 내리셔가지고 드셔보시고 커핑 노트를 작성하면서 하는 것도 재밌는 일이지 않을까, 재밌는 취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네. 유생님은 커핑 노트를 쓰시는 거예요? 옛날에 좀 썼는데 우와. 요즘 귀찮아서 안 써요. 근데 이게 꼭 쓰지 않더라도 지금 저희가 하는 것처럼 같은 거를 마셔보고 이 맛에 대한 차이를 얘기해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해보지 않은 경험이잖아요. 네.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고도 이 음식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 맛있다, 맛없다 정도에서 끝나는데 커피는 조금 더 구체적인 대화가 가능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 커핑 노트를 활용한다면.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커피를 좋아할까?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4개 정도만 마셨지만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커피를 먹이로도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음료가 아닌가 싶기도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너무 즐거운데요? 진짜 해보지 않은 영혼 좀 경험은 넣어주세요. 좀 즐거움의 최상급 표현이었는데 그런가요? 네, 그 즐겁다라는 게 뭐 해보지 않은 경험을 해서도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커피를 마셨을 때는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마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커피를 마셔도 잠 깨기 위해서 한 사발 들이키고 뭐 아니면 그 공간에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지금 커피가 남아있으니까 아까우니까 빨리 마시고 저는 이런 게 전부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커피라는 거의 맛을 이렇게 집중해서 생각해 본 경험이 저는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의미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 비단 커피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즐기는 모든 것들에서 이런 식의 대화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지금의 삶이 조금은 풍요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다만 하나 아쉬운 거는 이거를 저희 넷끼리만 즐겼다라는 게 좀 네. 아쉽네요. 그러게요. 다 진짜. 같이 청취자분들께서도 다 같이 했으면 뭐 네. 유생님의 지갑이 거덜났겠지만 뭐 그거는 제 알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아쉽기 때문에 또 네. 제가 뭐 인스타그램이나 저희 팟빵 댓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말씀드리고 그다음 청취자분들의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유생님께서 오늘 준비한 보람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청취자분들을 초청해서 야외에서 캠핑을 하면서 네. 커피 시음회를 가져봐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생님이 이런 거를 좋아하잖아. 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준비하고 나누면 뭐 그때는 뭐 돈을 이제 n분의 1 해가지고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고안하면 그럼요. 재밌지 좋습니다. 않을까. 네. 이 커피라는 게 커피를 가지고도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지만 커피를 앞에 놓고 사람끼리 얘기를 나누는 광경이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인의 삶을 보여주는 그 풍경 속에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고 네. 그리고 직장에서도 저는 약간 연료처럼 마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곁에 늘 있는 음료인 것 같고 그걸 오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네. 뭐 네. 무엇보다 뭐 취향이라는 특집에 맞게 유생님이 본인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소개해주는 모습이 굉장히 네. 좀 즐거웠어요. 네, 맞아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물론 유생님이 녹음할 때마다 항상 즐거워 보이지만 네. 오늘은 특히나 더 네. 네, 그러지 않았나. 네. 네. 그리고 맞아요. 제 취향도 찾은 것 같아요. 저 1번 커피 너무 맛있었어요. 가장 네. 묵직했던 거.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네. 아, 저는 평소에 커피를 즐기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개를 놓고 비교할 일이 정말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맛에 조금 무딘 편이라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시중 브랜드 중에서도 뭐 스타벅스 커피가 좋다, 폴바셉 커피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거기에 끼지 못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늘 먹어보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이 맛을 이렇게 좋아하는구나를 조금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전 특히 이 게이샤 커피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쵸, 네. 먹고 났을 때
입에 남는 그 향이 네. 되게 오래 가고 그냥 쓴맛 저는 여태까지 커피가 그냥 쓴맛이라는 그 하나의 되게 단순한 맛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게이샤 커피를 마셔보니까 이게 되게 입체적인 맛이라는 게 확 와닿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되게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뜬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입체적인 맛이라는 표현이 되게 와닿는다. 네. MZ세대가 좋아하는 커피인데. 그래요? MZ세대시군요. 근데 이거 섞어 마시기도 하나요? 그렇게는 잘 안 합니다. 아. 네, 싱글 오리진 커피는 웬만하면 그냥 단일로 마시는 게 좋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끝인가요? 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커피는 저희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알려드릴 테니까 청취자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이 커피들을 맛보고 저희한테도 많이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의 두 번째 취향 에피소드 커피와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세 번째 취향 에피소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